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거기 교재에 혹시 나와 있다면 제 이름은 박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이 비폭력 대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텐데, 사실 저는 비폭력 대화라는 것을 그냥 우연히 인터넷 검색하다가 그냥 책 소개를 받았어요. 비폭력 대화는 이 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한번 읽기를 권하겠습니다. 이 책 제목이 바로 비폭력 대화예요. 예, 그대로. 책을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지금 접하시게 되는 비폭력 대화라는 게 바로 이 책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만나게 되는 비폭력 대화는 그 교재에도 첫 장에 나와 있지만 그 영어로 뭐라고 이거 할 땐 좀 이렇게 가리고 약간 하는데 Non-Violent Communic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예. 발음 때문에. 그거의 약자가 MV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MVC라는 게 비폭력 대화와 동의어로 쓰고 있다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워크샵 이후에 비폭력 대화 MVC 이러면 같이 보시면 돼요. 예. 그럼 이제 저는 이제 MVC가 무엇일까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비폭력 대화니까 대화에 대한 부분이겠죠. 마셜비 로젠버그 박사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나누고 자기를 돌보고 남도 돌보고 이런 거 나누는 게 우리의 천성이라고 본 거예요. 그 양반은. 그런데 보면 사회 현실에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보는 거죠. 즉 우리의 그 천성이 그런 건데 왜 그런 우리의 인간성을 잊어버리는 둘 다 되나.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왜 그럴까 대체.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우리의 그런 본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극한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본성을 잃지 않고 지키는 사람 또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쭉 하면서 여러 가지 아까 뭐 누군가 영향을 받고 이러면서 그 공부를 하면서 이런 MVC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말하기와 듣기를 좀 더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문장에 들어있는데 이 대화의 기본 골격은 뭐죠? 쌍방이. 예, 쌍방이 하는 거죠. 그 쌍방이 뭐 어떤 형식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 예, 의견을 주고받는 거죠. 즉 말을 하는 거고 누군가는 듣는 거고. 예, 고맙습니다. 그것들이 오고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말하기 듣기잖아요. 대화라는 게.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는 지금 말하기 듣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비폭력 대화에서는 MVC에서는 말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말하기를. 예, 솔직하게 말하기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에 듣기는 공감으로 듣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거기에 보면 말하기 듣기가 같은 4가지 요소가 들어있죠.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이라는 것. 예.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화의 당사자인 선생님과 제가 이 의자에 앉는 건 대화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기 전에 우리는 뭘 하죠?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갈등 상황이 생겼어요. 즉 갈등 상황이라는 걸 어떻게 얘기하던 어떤 평형인데 깨졌어요. 그렇죠? 무엇이든 학교 현장에서 학생? 예를 들면 선생님 지금 생각나는 사례 있어요? 은혁이? 예, 아 이름 멋지다. 은혁이. 예. 은혁이. 제가 이제 은혁이라고 하면 은혁이하고 선생님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돼요? 선빈? 조선빈. 예. 저는 은혁. 예. 자, 조선빈 선생님과 이제 은혁이 학생이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인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대화의 이제 그 하나의 내용이라면 그 전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차라리 안 보이지만 여기 문이 하나씩 있어요. 의자 뒤에 문. 그 문 속에 방이 있는 거죠. 선생님은 그 방에 계신 거고 저는 이 방에 있어요.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딱 나가서 이 의자에 앉는 건 대화를 이제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문 열고 나가기 전에 저는 이 방에서 무엇을 해야 되죠? 선생님은 저 방에서 무엇을 해야 되죠? 뭐라고 얘기할까? 즉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상황을 좀 세트도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무엇을 얘기할까라는 거죠. 그걸 준비해서 정리가 돼야 되겠죠. 우리는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렇죠? 예. 좋아요. 그럼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럼 문 열고 나가야겠네요. 나갔어요.
앉으세요. 예. 이제 앉았어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대화의 당사자니까.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하셔야죠. 이제 은혁이 하니까. 은혁아, 너 요즘에 수업 받을 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니? 네. 떠든다고 그러신 거죠? 바꾸면. 네, 좋아요. 지금 제가 한번 모두가 저가 돼 보세요. 학생이 되어서 지금 제가 딱 앉았는데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한대요. 그러니까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마이크를 드셨구나 했는데 선생님 지금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네, 너 왜 수업 시간에 얘기하던데 이렇게 돌려 말씀에 곧 떠든다는 얘기라면 그렇죠? 지금 제가 대화를 들으려고 하는데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저하고 선생님들이 하나의 그 대화 상대자예요. 제가 얘기합니다. 동료일 수도 있고 제 배우자일 수도 있고 제 자녀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제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자, 들어봐. 내 이야기를 할게. 너는 그러면 그 순간 자기 이야기한데 저 사람이 자기 얘기 뭐 얘기를 내가 들어줘야 될까 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라고 들려버리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얘기가 이런 거구나 듣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우리는 그 얘기를 내 얘기를 한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공격으로 받아들이기가 쉽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던가 반격을 하는데 우리의 주로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화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다라는 걸 얘기해 줘야지 제가 동의를 하던 안 하던 상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구나를 듣기 쉽다라는 거죠. 자, 비포인트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이 우리가 하는 행동, 말을 포함한 행동들은 어떤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무엇인가를 충족하려고, 만족시키려고,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다시, 우리가 하는 인간의 행동들은 어떤 중요한, 자기 삶에 되게 의미 있는 중요한, 채워져야 하는 무엇인가를 충족하려고 하는 시도다라는 거죠. 즉, 아까 우리 대화를 하기 전에 우리가 같이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된다면 자기 걸 드러내자며요. 그렇죠? 자기 삶에 뭔가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이런 얘기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행동들에 뭔 중요한 것. 그것들을 우리가 의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MVC에서 얘기한 핵심입니다. 좋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즉,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인간이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문화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연령마다 다를 수도 있고 성별마다 다를 수 있지만 행동들은 그러나 그것이 다를지라도 모아 들어가면은 인류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성을 띤 어떤 핵심적인 것 그거에 무엇이냐라는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비폭력대에서는 이거를 need라고 합니다. need.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need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거는 need, 즉 욕구, 우리가 삶에서 채워져야 되는 것이라고요. 선생님들은 이 중에 이 어떤 것이 끊기면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들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 의미가 있는데 지금 그래도 이 순간 더 땡긴다. 나한테 지금 더 온다. 라고 하는 거 있으면 한 사람 한 3장 정도 가져가 볼까요? 이 3장을 바닥에 놓으시고요. 그 카드가 보면 위아래로 적혀 있어요. 단어가. 같은 단어가. 그래서 상대도 보기 편하게 놨습니다. 그렇죠? 자기 이야기를 한번 하죠. 3장에 대한 설명. 내가 왜 이렇게 골랐는지, 나에게 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더. 한번 몇 개만 한번 적어볼게요. 한번 지금 찾은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강, 예. 평화, 공감, 연민, 예측 가능성. 지금 뭐 여러 개가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불렀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쓴 김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하면 안 창피하고 혼자 하면 창피한 건데. 조선빈 선생님, 눈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이러면 혼자 하면 창피하죠. 근데 우리가 모두가 다 눈 감으면 안 창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저는 한 1분 정도 눈을 감을 텐데 감기 전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감고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한번 이 니드들이 지금 선생님들 각자 찾은 거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것들이 선생님 삶에서 충족되었던 어떤 상황들이 있었겠네요. 어떤 방식을 써서 있었겠죠.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나시는 분은 그 상황을 잠깐 떠올리시면 되고 생각나지 않으시는 분은 한번 상상을 해서 한번 그것이 충족된 어떤 상황을 상상해 보시는 시간을 1분만 잠깐 가져볼게요. 지금 선생님들이 어떤 느낌이신지 지금 1분 시간을 갖고 나서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지금은 어떤 느낌이신지요? 뿌듯하세요? 뿌듯한, 들뜬, 기분이 들뜬, 기타 등등. 예. 한 김에 한 번 더 할까요? 근데 이제 눈 감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제가 아마 표현하면은 바로 감지가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지금 찾은 니드들이 충족되는 상황에 잠깐 있어봤어요. 반대로 해볼까요? 반대의 상황. 지금 뭐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지금 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이것들이 충족 안 되는 경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다면 무기력한, 예,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무기력한, 고독한, 좋습니다. 기타 등등. 한번 여기 칠판 한번 보시겠어요? 보드판을. 예. 이 판을 보시면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색깔로 한번 구별해 봤어요. 즉, 검정색을 적었죠. 니드를 적고 이것들이 충족되는 그런 뭐 상상 다시 끄집어낸 거였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 카드 한 묶임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우리들은 이런 느낌이 든다고 선생님들이 파란색을 표현하셨고요. 안 될 때 빨간색을 표현하셨죠. 자, 이걸 한번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재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 아까 은혁이하고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것이 깨지는 어떤 상황, 평형이 깨지는 어떤 순간에 우리는 하나의 그것이 자극이 되면서 어떤 느낌들이 발생해요.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쪽 느낌일까요? 파란색 느낌? 또는 빨간색 느낌? 어떤 것은 생기겠죠?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느낌들을 우리가 가져요. 의식을 못했지만 어느 순간에 지금 내가 느낌이 뭐지? 파란색 쪽이야, 빨간색 쪽이야, 이런 느낌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 느낌이 정말 근본적으로 어디와 맞닿는지를 우리가 보고자 한다면 이 검정색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가요? 빨간색과 파란색은 제가 적기 전에 이걸 먼저 적었어요. 그렇죠? 니드를 적고 니드가 충족됐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이런 느낌? 충족되지 않으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이런 느낌이라면 우리가 이 느낌들이 알려주는 건 내 안에 정말 삶에 있어 중요한 뭔가가 있어. 그걸 비폭력대에서 니드라고 그런다며. 그 니드가 지금 뭔가가 지금 끊겨 있어. 뭔가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 정보라는 거죠. 우리가 대화 서로 카드를 보여주면서 만나자고요. 그때 보여줄 건 뭐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있어. 야, 너하고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중요한 건 나의 이런 소중한 느낌이 있고 이 느낌은 내 안에 있는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뭐가 채워져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게 이거야. 라고 표현해 줬을 때 우리는 상대의 패가 무엇인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부부예요. 근데 아침에 제가 잘 듣는 얘기지만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이 저한테 출근 인사를 하네요. 해보세요. 잘 다녀와요. 제가 이러고 나간 거예요. 네. 여쭤볼게요. 지금 선생님 느낌이 어떠세요? 별로다. 예, 별로죠. 예. 그래서 그걸 좀 더 표현한다면 좀 화가 나시나요? 아니면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아니 그래도 인사를 했으면 뭔가 이렇게 대답이라도 같이 인사를 안 하더라도 대답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을 텐데 서운한 마음. 예, 좀 서운하세요. 왜요? 방금 서로 대답을 하고 서로 교감하고
서로 소통하는 게 선생님에겐 중요하시다는 거죠. 네. 예. 이게 바로 선생님에서 일어난 거네요. 그렇죠? 이 순간에. 표현해야 된다면 이걸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표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녁에 왔어요. 그렇죠? 저녁에 왔어. 딱 왔어. 근데 이제 우리 령이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익숙하시지 않지만 령, 령이 저를 잠깐 부르네요. 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비폭력대화에서는 관찰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관찰. 관찰이라고 하면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그렇죠? 즉,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관찰하는 건 정말 깊은 내용이고. 그런데 그런 것 떠나서,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에서 보기 때문에 사실은 관찰로 보지만 객관적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냥 있는 거, 즉, 이 정도, 즉, 상대와 내가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어떤 상황을 표현하자는 거죠. 관찰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 그렇다면 령? 무슨 일이 있었지? 이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침에 잘 가라고 인사를 했는데 대답도 없이 그냥 가더라. 뭐라고? 예. 그거죠. 지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동의를 하더라도 안 해도 뭐 그거 갖고 할지언정 저 사람 지금 굉장히 서운하고, 그렇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인사할 때는 자기도 좀 나를 보고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고 출근했으면 좋겠다. 예, 내가 이런 굉장히 내 삶에 중요한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구체적으로 이런 수단으로 해줬으면 좋겠어를 표현하는 게 부탁이거든요. 선생님 같이 인사를 해달라는 거죠. 저도 예, 그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통역기, 번역기 뭐로 표현할까요? 무엇인가를 하나씩 장착한다고 한번 보시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상대가 들을 수 있게끔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런데 상대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주고 우리 부부 맞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부부 맞아? 당신 나 무시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라도 제가 통역기를 통해서 따다닥 듣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침에 당신 잘 갔다 갈 때 내가 그냥 가서 그냥 대답 없이 갔을 때 당신이 굉장히 서운했구나. 우리가 서로 인사도 나누고 부부니까 그런 거 확인하는 게 중요했었지. 그 다음에는 갈 때 말이라도 갔다 올게 이런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지. 이렇게 제가 들을 수 있다면 그게 공감의 핵심인 거죠. 다시 정리하면 제가 지금 붙여놨는데 우리 말하기 듣기는 서로 오고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표현하던 안 하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흐름인데 이런 흐름을 끊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런 요소들에서 좀 벗어나서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관찰, 느낌, 니드, 그리고 이 니드를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하자는 거죠. 근데 이쪽에 붙여놓은 건 뭘까? 좀 구별해달라는 거거든요. 관찰은 아까 했지만 우리가 평가랑 좀 구별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 안 한다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관찰인지 평가인지를 내가 의식했을 때, 그렇죠? 당신이 아침에 갈 때 잘 갔다 와 했는데 그냥 나가더라 이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관찰은. 그게 평가가 관찰이 아니라 평가. 우리가 부부 맞아? 이게 다르다는 걸 의식하는 거. 느낌은 생각과 느낌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머리로 올라와 버리면 판단을 하게 되죠. 상대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무시해 뭐 이런 말들이죠. 이게 다 지금 생각들이죠. 그 다음에 욕구. 아까 카드 한 묶음 기억해 주세요. 근데 그걸 충족하려고 하는 수단들이 있어요. 이거와 구별해 줘야 되죠. 특히 니드에서 수단과 구별이 필요한데 이 수단이 니드 자리에 왔을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들을 만족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쓰고 있는데 그 수단이 니드 자리에 와버리면 이 수단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욕구를 의식하면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은 강요랑 구별해 달라는 거죠. 아까 그 캐네한 선생님이 잠깐 표현했지만 부탁은 강요와 구별할 수 있는 것 뭐라고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예, 그냥 흔히 얘기하듯이 예, 아니오를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권을 상대가 가지고 있을 때 인정해 줄 때 우리는 그게 부탁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구조가 돼서 하는 건데 공감을 잠깐 하자면 공감은 뭐예요? 상대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명이 아까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우리 부부 마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듣는 거죠. 추측과 아까 통역기처럼. 아, 저 사람 서운할까? 당신 서운해? 당신 느낌은 이런 거야? 그 느낌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거구나. 그런 거야? 알아주는 거죠. 그게 공감의 핵심이지 않을까. 두 분씩 파트너가 되보세요. 쳐다보시고 3분만 대화를, 시간이 없으니까 3분만 대화를 할 건데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의 주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마주보고 갔는데 한 분은 대화를 하실 거고 한 분은 들으실 거예요. 근데 듣는데 뭐예요? 침묵으로 들으실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편하죠? 그냥 들으시면 돼요. 다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듣는 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자신을 의식해보라는 거예요.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속으로 상대의 경험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좀 의식해보라는 거예요. 3분 동안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씀하시는 분은 내 앞에 누군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 내에게 토달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평가하지도 않고 해결책 막 모자 쓰고 막 해결책 주고 막 수리하려고 하지도 않는 내 얘기에 온전히 함께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번 전제해 보시고 말씀하시고요. 듣는 분은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경험, 상대의 지금 이야기에 어떤 소중한 느낌이 있고 그 느낌은 뭔가 중요한 게 있거든요. 가슴 속에. 그게 거기에 함께 준다는 의식 속에. 자, 준비되셨으면 3분입니다. 3분 되면 딱 끊어버릴 거예요.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듣는다는 거. 어떠셨어요? 침묵 속에 공감하셨을 때 잘 되셨는지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 그러면 이 침묵이 사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얘기해 주는 게 들어주는 건데 우리가 막 30분 가만히 있으면 되냐? 뭔가를 얘기해야 된다면 뭘 얘기할까? 얘기해야 된다면 그 사람의 소중,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면 다시 표현하지만 저런 걸 표현해 줬을 텐데 자기를 모르니까 잘 들여다볼 힘이 없으니까 다른 일 막 이거 저것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때 그 말하는 사람의 내가 함께하면서 내게 오는 내 안에 울려지는 어떤 느낌 계속 속상한가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물어본다면 그런 거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니들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여기 나온 단어로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단어로서 해줄 수도 있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하진 않고 일단은 질문은 다 같이 던질게요. 어젯밤에 무엇을 드셨어요? 한번 다 생각하세요. 어젯밤에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이제 어젯밤에 드신 걸 저한테 표현해 주실 거예요. 네, 2시간 반 동안 제 스스로 요리를 해가지고 감자 애호박 그다음에 뭐 햄? 그걸 넣어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볶음을 하려고 했는데 전골을 끓여가지고 제가 먹었어요. 2시간 반 동안 요리해서 먹었는데 참 슬펐어요. 전골을 드셨다는 거죠? 선생님은 혼자 2시간 반 만들어 먹어서 좀 슬프셨어요? 혼자 먹어서 슬픈 건 아니었고 이 간단한 요리를 하는데 왜 난 2시간 반이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너무 지쳤어요. 지치셨군요. 네. 이렇게 오래 할 필요는 없고 저 선생님한테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니까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했었던 거고 제 가만히 보면 저는 뭐 얘기했어. 선생님 얘기한 거 지금 연습을 하려고 해요. 의도적인 연습, 기계적인 연습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전골 드셨다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선생님 전골 드셨다는 거죠. 또는 전골 드셨어요. 선생님 하신 메뉴에 그냥 이렇게 한번 다시 되짚어 주세요. 아시겠죠? 저는 어젯밤에 딱히 저기 김밥 먹었어요. 김밥 드셨어요? 드셨어요? 또는 김밥 드셨다는 거죠? 예. 자, 어떤 거 하나씩 얘기해 아. 볼까요? 저는 어제 치킨하고 콜라를 먹었습니다. 치킨하고 콜라요? 저는 새우볶음밥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네. 좋아요. 자, 여기까지. 의도적으로 나왔죠, 이제. 어쨌든, 예.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공감하는 뭔가 안 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받아준다는 게 어떤 건지, 상대 얘기 듣고서 그대로 해준다는 게 어떤 건지만 잠깐 볼게요. 선생님부터는 이제 다 같이 질문이 뭐냐면, 지금 느낌이, 어떤 느낌이 지금 생기시나요? 모두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 선생님부터 느낌을 표현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느낌 흐뭇하네요. 흐뭇하세요?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 네. 제가 지어낸 말 아니죠? 선생님 말씀 제가 흐뭇하신가 보다. 흐뭇하세요? 흐뭇하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전 지금 굉장히 재밌네요.
활기도 넘치고. 재밌었어요. 예.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참 재밌네요. 시간이 다 돼가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니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나에게 어떤 니드가 지금 오는지. 그 단어여도 좋고 그냥 선생님들 편한 일상적인 언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 질문은 지금 느낌 왔던 니드. 비폭력 대화를 생활에서 실천하고 싶어요. 비평 대화를 생활 실천하고 싶으세요? 실천? 저는 이걸 좀 잘 알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좀 연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연장되기 바라십니까? 예. 예, 다 자료 돌아가지고 마무리할 겁니다. 아, 이것 또한 제 욕심이라서 혼자 와가지고 3시간 하면서 꼭 넘기게 되네요. 근데 이제 시간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해를 좀 구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이곳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어쨌든 함께 하실 수 있어서 기회가 되신다는 것을 듣고 현장에서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서툰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